자랑은 반드시 화를 부릅니다. 처음에는 웃음과 박수를 받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마저 금이 갑니다. 돈을 자랑하면 빌려달라는 사람이 몰려들고 건강을 자랑하면 그 말이 언젠가 부끄러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자식의 성공을 떠벌리면 아이는 짐을 지고 젊은 시절의 무용담은 지금의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인맥을 내세우면 결국 남의 이름에 기댄 허상으로 남을 뿐입니다. 정주영 회장도 젊은 시절 큰 성취를 떠벌렸다가 오히려 동료들이 멀어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랑은 불꽃처럼 화려하지만 금세 꺼지고 그 불씨가 자신을 태워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영상에서는 정주영 회장이 평생의 삶을 통해 남긴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왜 내가 지금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지, 또 어떻게 해야 내 삶이 더 단단해지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돈 자랑입니다. 72세 김용환님은 평생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은퇴 무렵 작은 상가 건물을 마련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설 현장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남들처럼 여행이나 취미를 즐길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월이 쌓여 통장에 찍힌 잔고와 상가 임대료가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입 밖으로 새어나왔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명절날 가족 모임에서 김용환님은 무심코 이제 노후는 걱정 없다네라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축하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눈과 귀가 있었습니다. 평소 연락조차 없던 사촌이 며칠 뒤 찾아와 형님, 제가 요즘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조금만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라며 돈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오랜 친구도 같이 투자하면 금방 몇 배가 된다며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김용환님은 거절하기가 어려워 적잖은 돈을 빌려주셨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오랜 우정은 차갑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가족 간의 불편한 기류도 생겼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건물을 마련했다는 이야기가 동네방네 알려진 뒤로 곤란을 겪었습니다. 너희 집은 부자라잖아. 너도 여유 있지 않니? 라는 말을 듣는 것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건물 있으면서 왜 저를 먼저 도와주지 않으세요? 라며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김용환님은 억울했지만 결국 그 모든 갈등의 시작은 자신의 한마디 자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묘한 힘을 가집니다. 가진 사람은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듣는 사람은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비교의 불씨를 키웁니다. 결국 자랑은 가까운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멀리 있던 사람을 불편하게 끌어오게 만듭니다. 그 사이로 다가오는 이들은 대부분 진심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 사람들입니다. 김용환님 역시 건물 소유 사실이 알려진 뒤로 갑자기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관심이 자신이 아니라 재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정주영 회장도 겪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큰 공사를 따내고 그 사실을 떠벌렸을 때 겉으로는 모두가 박수쳤지만 속으로는 시기하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동료들조차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과 성취는 자랑하는 순간 짐으로 변하고 조용히 간직할 때 비로소 힘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 자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을 숨기고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한 지인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주변에 떠들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러워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친구들이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돈이 아니라 깊은 고립감뿐이었습니다. 순간의 자랑은 결국 자신을 외롭게 만드는 자해와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돈을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힘이 되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는 장학재단을 세워 수많은 청년에게 학비를 지원했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아낌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시계 대신 오래된 손목시계를 차고 다녔고 호화로운 생활 대신 검소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없이 베풀고 묵묵히 나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김용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을수록 입은 무거워야 하더라고요. 돈을 지켜주는 건 금고가 아니라 입을 닫는 거였어요. 자랑을 삼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그 돈이 나를 살리고 나눔이 돼야 다른 사람도 살리더군요. 돈은 분명 노후를 든든하게 해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랑은 관계를 끊지만 감사와 나눔은 관계를 이어줍니다. 돈은 흘려보낼 때 비로소 빛이 난다는 사실, 그것이 세월을 살아낸 이들의 공통된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갈등을 불러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야기, 건강 자랑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건강 자랑입니다. 68세 이정수님은 늘 건강을 자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나는 약도 안 먹어봤어.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대단하다며 감탄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랑은 스스로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수님은 60대 초반까지는 하루에 2번 산을 오르내릴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말 철인 같으시다라며 부러워했지요. 그런데 70세가 다가오면서 허리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결국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튼튼하다는 자랑에 젖어 정기 검진조차 거르며 자신을 과신했던 결과였습니다. 정작 아프고 나니 젊은 시절의 자랑이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뼈아픈 순간은 이웃과의 대화에서 찾아왔습니다.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던 옆집 박현숙님 앞에서 무심코 나는 약 한 번 안 먹고도 이렇게 건강하다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현숙님의 얼굴이 굳더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후로야 이정수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 건강을 자랑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칼날처럼 꽂힐 수 있다는 사실을. 정주영 회장도 젊은 시절에는 건강을 자신하셨습니다. 그는 현장 일을 직접 뛰며 누구보다 강철 같은 체력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나이가 들며 그 역시 건강 문제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 회장은 건강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는 나이가 들수록 과로를 줄이고 검소한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지키는데 더 신경 쓰셨습니다. 건강 자랑은 단순히 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병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정수님의 형님은 나는 암에 걸릴 일 없어라며 건강검진을 미루셨다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1년도 채 살지 못하셨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다가 오히려 스스로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건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진정한 건강한 삶은 자랑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저 감사히 여기고 아픈 이웃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튼튼하다라는 말 대신
운이 좋았을 뿐이고 앞으로도 조심하려 한다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따뜻합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 습관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는다든지 소식을 지향한다든지 하는 실제적인 관리법은 자랑이 아니라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건강은 나 혼자 지켜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 환경, 운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뿐이라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자랑하기보다 감사하며 함께 사는 사람들의 안부를 살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건강은 자기만의 성취가 아니라 하늘이 잠시 맡겨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정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전에는 괜히 큰 소리 쳤지. 건강은 자랑거리가 아니더라고. 지금은 매일 아침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그게 내 건강 비결이야. 건강은 누구에게나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자산입니다. 교만해질수록 잃기 쉽고 겸손해질수록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랑은 결국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반면 감사와 배려는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세월을 산 이들이 전해주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돈과 건강보다 더 무겁게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자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식 자랑 이야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식 자랑입니다. 75세 박힌철님은 아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을 도저히 감출 수 없으셨습니다. 평생 어렵게 살아온 집안에서 드디어 아들이 성공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뿌듯하여 동네 사람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심지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도 빠짐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야. 병원에서도 잘 나가는 편이지. 박힌철님은 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박수를 보내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은 박힌철님의 아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실력을 쌓으며 환자들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 내 아버지는 늘 내 얘기만 한다더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점차 그 말이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의 자랑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이 막히는 압박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결국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 얘기 좀 그만해 주세요. 제 인생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박힌철님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식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아들의 짐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식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동네 친구 중 한 분은 아들이 사업의 실패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힌철님이 아들 이야기를 자주 꺼내자 그 친구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비교와 열등감을 느끼고 자랑은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기쁨을 참지 못하고 여기저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아들이 회사 동료들에게 아버지가 괜히 떠벌리셔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 회장은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명함이 아니며 자식의 성취를 부모가 자기 공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모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독립된 사람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을 내세워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너는 내게 참 고마운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자랑은 부담이 되지만 감사는 힘이 됩니다. 박힌철 님도 지금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괜히 떠들고 다녔구나. 넌 그냥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아주기만 해도 난 충분히 감사하다. 이런 태도는 자식과의 관계를 훨씬 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과도한 자랑은 자식에게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체면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주지만 감사와 존중은 나는 부모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따뜻한 힘을 줍니다. 실제로 정주영 회장도 나이가 들수록 자식의 성취를 떠벌리기보다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조용히 격려하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식 자랑은 순간의 기쁨일 뿐 시간이 지나면 관계의 벽이 됩니다. 반면 감사와 격려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박힌철 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아들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아. 대신 아들한테는 직접 고맙다는 말을 해주지. 그게 진짜 부모의 자랑이더라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젊은 시절의 무용담 자랑은 오히려 현재를 더 초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젊은 시절 무용담 자랑입니다. 81세 최명호 어르신은 젊은 시절 활력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젊었을 때 권투를 배워 동네에서 이름을 날렸고 사업에서도 남들보다 앞서 나가며 승부욕이 강했습니다. 그 시절의 경험이 자랑스러워 술자리만 있으면 자연스레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주먹으로는 절대 안 밀렸어. 술도 3병은 거뜬했지. 최명호 어르신은 웃으며 옛 무용담을 늘어놓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대단하다며 귀를 기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흘려듣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는 친구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만 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약해져 술 한 잔도 드시지 못하고 무릎이 불편해 계단 오르기도 힘든데 과거의 무용담은 오히려 현재의 모습과 대비되어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때의 화려한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자 스스로를 옭아매는 메아리가 된 셈입니다. 정주영 회장도 젊은 시절에는 수많은 무용담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굵직한 사업을 성사시키고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어낸 순간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들면서 깨달으셨습니다. 과거의 무용담은 교훈으로 바꿀 때만 가치가 있고 자랑으로만 남으면 현재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정 회장은 회고록에서 내가 직원 수백 명을 거느렸다는 자랑을 하기보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실패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누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습니다. 반면 성공담을 떠벌릴 때는 그저 흘려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용담 자랑은 듣는 이에게 지루함을 줍니다.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 쉽고 지금을 초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과거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때 술을 3병이나 마셨다라는 말은 공허한 자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 무리하게 술을 마셨다가 몸이 상했는데 그때 깨달은 건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였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에게 배움이 됩니다. 최명호 어르신도 어느 날부터는 이야기를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예전에 장사에 실패했을 때 그때 배운 건 돈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였어. 이렇게 말씀하시자
주변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손주도 그 이야기를 학교 발표 시간에 그대로 전해 들려주었습니다. 자랑은 외면당하지만 교훈은 세대를 넘어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무용담은 자연스레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으로만 흘러가면 결국 관계를 해치고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반대로 교훈으로 전환하면 삶의 지혜가 되어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나를 만들었지만 오늘을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은 곧 무용담 자랑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명호 어르신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괜히 옛날 얘기만 한 게 아니었어. 잘 살아왔다고 인정받고 싶었던 거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가더라. 이제는 자랑보다 내가 배운 걸 나누려고 해. 젊은 시절의 무용담은 잠시 즐거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으로만 흐르면 현재를 가리우는 그림자가 됩니다. 과거를 교훈으로 바꾸고 오늘의 삶과 연결지을 때 비로소 이야기는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듣는 이들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5번째는 인맥 자랑입니다. 83세 이순자 어르신은 한때 사람들 앞에서 나는 국회의원 누구와도 친하다라거나 유명한 기업 회장과 식사도 했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실제로 젊은 시절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며 이름난 사람들과 몇 번 교류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 이야기를 꺼내면 주변에서 대단하다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자랑은 오히려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크게 아파 입원했을 때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인맥 중 누구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같이 곁을 지켜준 것은 이름 없는 이웃들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김영자님은 국 끓인 것을 가져다 주었고 옆집 사는 후배는 병원에 동행해 주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그때 처음 깨달으셨습니다. 화려한 인맥은 신기루였고 진짜 인맥은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맥 자랑은 듣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라는 말은 스스로의 힘보다 남의 이름에 기대어 자신의 가치를 세우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맥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자기의 능력과 인품으로 인정받습니다. 정주영 회장 역시 수많은 권력자와 유명 인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늘 강조한 것은 사람은 결국 신뢰로 이어지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기업가는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인맥이 아닌 신뢰가 관계를 지탱하는 근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정 회장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곁을 지켜준 것은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던 직원들과 오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인맥 자랑을 즐기던 과거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으십니다. 그땐 내가 잘난 줄 알았어. 하지만 정작 힘든 순간에 내 옆에 남은 건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이더라고. 자랑하던 순간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자랑이 오히려 자신을 공허하게 만들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대화를 막았던 것입니다. 인맥 자랑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배제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화 도중 나는 장관 누구와 잘 안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벽을 느끼고 대화의 흐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인맥 자랑은 결국 상대방과의 소통을 끊어버리는 언어인 셈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아는지보다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집중했습니다.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는 대신 스스로의 신뢰와 실력을 쌓아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더욱 검소하고 소박해졌으며 곁에 남아준 이들이 진짜 보석 같은 인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유명한 사람 이름을 내세우는 게 자랑인 줄 알았지. 그런데 정작 내 삶을 지켜준 건 이름 없는 친구들과 이웃이었어. 이제는 내가 누구를 아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 인맥은 화려한 명함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 때 손잡아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진짜 인맥입니다. 남의 빛을 빌리는 자랑은 결국 허상으로 사라지지만 진심으로 맺은 관계는 세월이 흘러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생기면 나누고 싶어집니다. 돈이 생기면 뿌듯해서 알리고 싶고 건강을 자랑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주변에 알리고 싶고 젊은 시절의 무용담은 입 밖으로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또 누구를 아는지 어떤 인맥이 있는지를 내세우면 순간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을 살아본 분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자랑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고 말입니다. 돈을 자랑한 김용환님은 가까웠던 친구와 가족 사이에 갈등의 골을 만들었고 결국 스스로도 외로움을 맛보았습니다. 건강을 자랑했던 이정수님은 나이가 들어 병마가 찾아오자 부끄러움을 느꼈고 무심코 던진 말이 아픈 이웃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식을 자랑한 박힌철님은 아들에게서 부담이 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무용담을 늘어놓던 최명호 어르신은 손주의 옛날 얘기만 한다는 말에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셨습니다. 인맥을 자랑하던 이순자 어르신은 남편이 아플 때 화려한 인맥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평범한 이웃만이 곁에 남아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셨습니다. 이 5가지 사례는 모두 한 가지 교훈으로 모아집니다. 자랑은 순간의 불꽃처럼 화려하지만 금세 꺼지고 결국 자신과 관계를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과 감사, 그리고 신뢰는 은은한 등불처럼 오래도록 삶을 밝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정주영 회장이 남긴 말 중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도 겸손히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으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랑은 교훈을 삼키지만 겸손은 실패를 성장으로 바꿉니다. 정 회장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성취를 떠벌리는 대신 그 과정에서 얻은 배움과 신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자랑은 결국 나를 공허하게 만들고 겸손은 나를 단단하게 한다고. 돈은 조용히 흘려보낼 때 가치가 있고 건강은 감사할 때 오래 지켜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명함이 아니라 독립된 존재이며 무용담은 자랑이 아니라 교훈이 될 때 힘을 가집니다. 인맥은 화려한 이름이 아니라 진심으로 맺은 관계일 때 평생 남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은 이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그의 인생은 자랑거리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강조한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신뢰와 겸손,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그는 늘 참된 위대함은 소박함에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추고 주변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도 바로 이것입니다. 순간의 자랑은 스스로를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 고립으로 이끌고 겸손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존경을 불러옵니다. 불꽃은 잠시 화려하지만 금세 꺼지고 등불은 은은하지만 오래도록 길을 비춥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내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 순간 자랑은 사라지고 감사가 자리 잡습니다. 겸손과 신뢰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곁에 남는 사람들을 진심 어린 관계로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꼭 주변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분께도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